연방준비제도가 40년 만에 최악으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의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자산 매입을 종료하고 금리를 3번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내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인은행권도 경영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분야 다양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나 쇼핑몰 한복판에 있는 한인업소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쇼핑을 하러 온 사람들로 붐비는데도 강도들은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이 백신 추가 접종을 하면 오미크론 변이 예방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을 맞으려는 한인들도 많아지면서 한인사회 곳곳에선 접종 행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는 19일까지였던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 기한을 내년 가을 학기로 연기했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들어야 했던 백신 미접종 학생 3만여 명은 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겨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영감을 얻으십시오. JD 파워가 신뢰도 1위 브랜드로 선정한 기아의 고성능 SUV나 스포티한 세단과 함께라면 겨울도 문제없습니다. 매주 입고되는 신차 가운데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혹한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모델로 겨울을 지배하십시오. 일부 모델은 최장 60개월까지 연이율 1.9%로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 흑인 강도가 들어 한인이 운영하는 주얼리샵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쇼핑을 하러 온 사람들로 붐비던 대낮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준비 착수했습니다. 자산 매입 규모를 2배로 늘리고 내년 봄부터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먼저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놓고 늘 써오던 일시적이란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인 2%를 크게 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Overall inflation is running well above our 2% longer run goal and will likely continue to do so well into next year. 이에 따라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매파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우선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자산을 매입하던 걸 내년 3월까지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현재 매달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2배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이번에도 금리는 현재 제로금리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내년엔 최소 3차례 인상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물가 인상이 목표치인 2%를 계속 상회하고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에 다다르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한 가운데 내년에 0.8%에서 1%대까지 금리가 인상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하락장으로 시작했던 뉴욕 증시는 연준 발표가 나온 뒤 오히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오늘 연준 발표는 이미 예상했던 수준으로 더 강한 조치가 나오지 않은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에도 오늘 뉴욕 증시는 급반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결정이 매파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해소에 안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에도 오늘 뉴욕 증시는 급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08%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2.15% 급등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연준의 테이퍼링 종료 시점과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시장은 급반등했습니다. 연준은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늘려 당초 내년 6월로 예정된 종료 시점을 3월로 앞당겼습니다. 기준금리를 3차례 올릴 수 있다고 연준은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오늘 연준의 결정이 투자가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안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가 연준의 긴축 전환에도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엔비디아가 7.5% 뛰었고 퀄컴이 4% 상승했습니다. 애플 주가도 2.9% 올라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상승 전환에 성공한 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은 하락해 1,764달러 5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금리 인상 예고 등으로 내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인은행권도 내년을 대비한 경영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 금융과 주택융자 등 대출 분야 다양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은행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로 한인 2세 피러고 전무를 승진 임명한 뱅크 오브 오프. 대출과 리스크 관리 등 은행 운영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예상되는 경제 불확실성을 대비한 인사라는 겁니다. 한인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론들이 한인타운에서 생기고 한인타운 경제, 한인타운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인은행권은 내년 예고된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특히 주요 대출 분야인 상업용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022년에는 이제 조금씩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자가 올라가거든요.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특히나 이제 부동산에는 역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은행들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론들이 제일 많으니까. 각 은행들마다 경기 둔화를 대비한 대출 다양화에도 이미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택모기지 대출 분야를 적극 확대하고 기업 금융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호황으로 돼가지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넷인컴도 많이 올라가는데 2022년에는 좀 영어로 말하면 좀 it's gonna be a challenging year. 올해 최고 실적의 한 해를 보낸 한인은행권. 다가오는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 벌써부터 분주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등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된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더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달에 비해 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8%나 증가했던 10월의 소매 판매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준 겁니다. 전문가 전망치인 0.8%보다도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가 치솟으면서 미국인들의 지출이 크게 줄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주얼리샵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대낮, 몰 한복판에 있는 가게로 쇼핑을 하러 온 사람들로 붐비는데도 강도들은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한 백화점 내 위치한 보석상에 갑자기 2명의 흑인이 다가섭니다. 유리진열장을 망치로 내리쳐 부수고 목걸이 등 보석을 꺼내 달아납니다. 다급해진 업주가 의자를 던져 막으려 했지만 용의자들은 아랑곳 없이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남가주 샌디에고 부근 내셔널시티의 유명 쇼핑몰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입니다. 피해를 입은 보석가게를 운영해온 한인은 용의자들이 범행 직전 근처를 여러 차례 배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들이 가장 값나가는 금목걸이 등이 전시된 진열장을 미리 알고 부수고 훔쳐 달아났다는 겁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미리 망치와 가방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려 25만 달러어치 보석류를 훔쳐 달아난 용의자들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한동안 줄었던 한인 유학생 수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10월 집계된 유학생 F1 비자와 직업훈련 M1 비자를 받은 한국 출신 유학생은 4만 5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통계에 비해 2.6%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학위별로는 학사 과정이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인 유학생 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6월부터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24%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 소식 전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인 듯합니다. 백신 추가 접종을 하면 오미크론 변이 예방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맞춘 새로운 백신도 필요 없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극소수에 그쳤던 오미크론 감염자가 벌써 미국 전체 코로나 감염자의 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는 전체의 13%를 차지했습니다. Early data suggests that Omicron is more transmissible than Delta, with a doubling time of about 2 days.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의료 보좌관은 남아공 사례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 백신을 2번만 맞은 경우 오미크론 예방 효과는 기존 80%에서 33%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3차 부스터 접종을 할 경우 예방 효과는 75%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If you are unvaccinated, get vaccinated, and particularly in the arena of Omicron, if you are fully vaccinated, get your booster shot. 기존 백신이 여전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맞춤형 새 백신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Our booster vaccine regimens work against Omicron. At this point, there is no need for a variant-specific booster.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도 내년 첫 2달 이내에 유럽연합 국가를 비롯해 인접 국가까지 30개국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 독감과 겹치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부스터샷 맞으셨나요? LA에서도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빠르게 늘자 부스터샷을 맞으려는 한인들도 점점 많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한인사회 곳곳에선 부스터샷 접종 행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지역에 위치한 코로나 백신 접종소는 부스터샷을 맞으려는 한인들로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출현하면서 코로나 겨울 재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이 대안으로 내놓은 부스터샷 접종과 맞물려 한인 단체와 보건소도 코로나 부스터샷 접종 행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스터샷을 접종하려는 한인들이 몰리면서 부스터샷을 제공하는 한인 단체는 예약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시는데 이번 이제 12월 22일 날 전까지는 예약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퍼블릭 헬스 보건국에서 그 숫자에 맞게끔 그 부스터샷을 갖고 오기 때문에 좀 미리 예약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보건소와 약국도 부스터샷에 대한 예약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 박람회에 코로나 부스터샷을 포함시킬 만큼 부스터샷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부스터샷을 맞으시면 항체 숫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코로나 다시 돌파 감염 그래도 이제 걸리시는 분은 있지만 그래도 걸리셔도 그 중증으로 가지 않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많은 경우에 또 다시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립니다. 부스터샷을 맞으려는 접종자들이 급증하면서 예약 없이는 접종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부스터샷을 접종하기 위해 평균 2주 정도 기다려야 한다며 서둘러 예약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뉴욕시에서는 오늘부터 백신 패스가 적용됐습니다. 5살 이상 어린이들도 극장이나 식당에 들어가려면 백신 카드를 보여줘야 입장이 가능한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소식은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 극장에 관객들이 밀려듭니다. Make sure you have your mask, your ID, and proof of vaccination. 백신 증명서를 꼼꼼히 검사한 뒤에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기존엔 12세 이상만 이런 검사를 받았지만 오늘부턴 5살만 넘으면 백신 카드를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어린이들도 백신 증명서가 있어야 식당이나 이런 극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비싼 돈을 주고 티켓을 사서 왔다가 당황한 채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But apparently as of today, that's changed. I didn't know, so I'm going to go ahead and comply. I'm not very happy about it. He just did the mandate and they're saying that she had to have the test 14 days before coming here. But he just did the mandate, so I don't know. 어린이 백신 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나라에서 온 여행객은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Vaccination in my country is only approved from 12 years and above.
So I didn't even know that they have approved the vaccination for 5 to 11 here. 이런 조치가 사실상 어린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People should have a choice to get a shot or not. If they don't want it, it's kind of like America is free. 지난달 초 5세부터 11세까지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7% 정도가 백신을 맞은 상황. 최근 한 조사에선 자녀에게 백신을 맞히지 않겠다는 부모가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이자 측은 자사의 코로나 치료할 약 팍스로비드가 고위험군의 입원과 사망 확률을 90% 가까이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이자는 올해 안에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아 이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는 19일까지였던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 기한을 연기했습니다. LAUSC는 백신 접종 기한을 내년 가을 학기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당장 내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들어야 했던 백신 미접종 학생 3만여 명은 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메간 라일리 LAUSD 교육감 대행은 현재 87%에 달하는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며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실내 마스크 착용도 다시 의무화됐습니다. 백신 접종자에게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았던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등도 이제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보건국은 타주로 여행을 다녀온 경우 3일에서 5일 안에는 코로나 테스트를 받을 것도 권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실상이라며 한 외국인이 올린 유튜브 영상이 논란입니다. 중국은 평화롭고 번창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알고 보니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이징 김시성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출신 유튜버 가로르가 올린 동영상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목화밭을 찾아 직접 체험에 나섭니다. 신장 위구르는 미국 등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이유로 내세울 정도로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 가로르는 주민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看一下这个情况嘛，这很正常的呀，没有那样必须做的事情。这为什么会这么说的？我也不懂。 주민의 집까지 둘러보고 나서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It's totally normal here. People are nice, doing their job, living their life. 구독자 32만 명을 보유한 영국인 베럿은 중국 공산당이 농촌을 부유하게 만든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Selling his green produce. He's a professional. Jesus. 뉴욕타임스는 유튜버 가로르의 동영상 제작 회사가 중국 개발은행의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유튜버 베럿 역시 중국 당국으로부터 숙박비와 여행 비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금전적 보상 외에도 해당 동영상 공유를 통해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서방 국가들로부터 전방위 공격을 당하고 있는 중국이 자국의 주장을 퍼뜨리기 위해 외국인까지 끌어들이고 있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휘발유를 실은 트럭이 폭발해 6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난 트럭에서 휘발유를 가져가려고 주민들이 몰렸을 때 폭발 사고가 나 인명피해가 더 컸습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트럭 주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량들은 앙상한 차체만 남았고 건물들은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입니다. 거리 곳곳엔 하얀 천을 덮은 시신들이 널려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자정쯤 아이티의 제2도시인 카프 아이시행에서 휘발유를 운반하던 트럭이 전복됐습니다.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방향을 틀다 균형을 잃은 겁니다. 트럭에서 흘러나온 휘발유를 가져가려고 주민들이 몰려든 순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62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불에 탄 건물에도 주민들이 많아서 수색 과정에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Parce que les gens qui mourent dans le caillou, nous ne sommes pas capables vraiment d'identifier. Quant à ce présent moment, nous ne sommes pas capables de faire un chiffre sur les gens qui mourent. IT에선 최근 갱단이 연료 수송을 차단하면서 극심한 연료난을 겪고 있고 휘발유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트럭에서 휘발유를 가져가려고 주민들이 몰려든 게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7월 대통령이 암살됐고 8월엔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IT에선 최근 대형 비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SBS 김석재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LA 한인회가 무료 푸드뱅크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선착순 300명에게만 제공됩니다. 각적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고석화 명예회장이 운영하는 고선재단이 비영리 봉사단체 16곳에 총 10만 달러를 전달합니다. 고선재단은 올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노숙자들과 의학계를 위해 노력한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는 시더스 사이나이 암 연구센터와 샬롬 장애인 선교회, 민나인 미션, 미랄 선교단 등 총 16곳입니다. 퍼시픽 시티뱅크가 한인 고객 편의를 위한 온라인 모바일 뱅킹 결제 시스템인 젤을 런칭했습니다. 젤은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송금과 입금하는 개인과 무료 송금 결제 시스템입니다. 퍼시픽 시티뱅크 온라인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앱에서 등록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LA 한인회가 저소득층에게 무료 식료품을 배부하는 푸드뱅크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인회는 엣지마인과 한미은행의 공동 후원으로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한인회관에서 선착순 300명에게 쌀과 라면, 과일 등의 식료품을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27일부터 백신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는 업체들에게 $1,000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기업들 모든 근로자들은 오는 27일까지 1차 접종 증명을 제시해야 하고 이후 45일 안에 2차 접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사기업들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을 사무실이나 영업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나소 카운티 초등학교 한인 교장에게 인종차별 편지가 계속 배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우스그로브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안미정 교장은 최근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가 수차례 배달되거나 학교 앞 대로변에 인종차별 메시지가 적힌 피켓이 세워지는 등 인종차별 관련 위협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전염병 분야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이 오미크론 변이 예방에 부스터샷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말 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스터샷 접종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